자, 다음은 이제 그 각종의 집행 권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집행 권한의 종류는 뭐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가번에 확정된 종국 판결, 뭐 판결이 확정됐다. 뭐 그게 제일 대표적인 집행 권한이 이제 되겠죠. 자, 나번에 보면은요, 가집행 선고 있는 종국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판결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근데 1심 판결이 선고될 때 뭐 가집행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문구가 붙거든요. 그러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집행 선고 있는 종국 판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A가 B에게 이제 1억 원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승소했어요. 그리고 가집행을 이제 붙였겠죠. 자, 그래서 A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가집행이 있는 판결에 의해서 강제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C에게 낙찰이 되잖아요. 그러면 C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예를 들어서 B가요, 요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해서 항소를 해서 B가 이겼다 하더라도 요 강제 집행은 유효합니다. 자, 그러니까 B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가집행 선고 판결이 났을 때 항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 집행을 빨리 정지를 시켜야 돼요. 정지를 안 하고 이게 그대로 집행이 그냥 끝나버리면은 요 낙찰받은 사람이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페이지 쌍가로 2번에 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9-15827 판례인데요. 자,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A가요, B를 상대로 1억 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A가 승소하고 이렇게 가집행이 이제 붙었어요. 자, 그런데 B가 이거에 대해서 항소를 합니다. 다퉈요. 자, 그러면서도 1심에서 인정된 판결금 1억 원을 B가 이렇게 지급을 A에게 지급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뭐 보험회사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1심에서 판결이 나면 보험회사에서 항소해서 다투면서도 1심 판결 금액을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왜 하냐면은 먼저는 집행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가집행이 있으니까 집행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일단 집행을 막기 위해서 하는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연 손해금이 이제 소촉법상에 지연 손해금이 붙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지연 손해금이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항소심에서 봤더니 여전히 이제 A에게 1억 원이 이제 인정되는 게 맞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어요. 그러면 판결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A 승소 판결을 그냥 내려줘야 될까요? 아니면 B가 1억 원 갚았으니까 그냥 A 패소 판결을 내려야 될까요? 네. 자, 여기에서요, 우리 대법원은 그대로 A 승소 판결 그냥 내리라 이겁니다. B가 임의로 변제한 1억 원은 확정적인 변제가 아니죠. B는 항소심에서 이기면 이거를 다시 돌려받을 목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변제할 의사로서 변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요, 이 1억 원 지급한 걸 고려함 없이 그대로 A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B의 항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A가요, 이렇게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하니까 B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가 있다 이거야. 이미 1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소 판결 받은 걸 기화로 강제 집행을 만약에 신청했다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B는요, 요 강제 집행을 불허해달라 이거야. 이 강제 집행은 부당하니까 강제 집행을
불허해달라라고 하면서 청구 이의예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심 판결 이후에 항소하면서 이렇게 지급한 경우에도 그냥 고려함 없이 그대로 판결을 내리게 되고요. 근데 승소 판결 받은 걸 기하로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미 지급을 했으니까 강제 집행은 부당하다. 그래서 청구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자, A가 B에 대해서 이렇게 1억 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만약에요, B가 A에게 뭐 1억 원을 변제했다라고 하면 B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요 A가 제기한 소송에서요, 변론 종결되기 전에 항변해야 됩니다. 내가 1억 원 변제했다. 이런 항변을 해서 B가 승소 판결을 받아야 되겠죠. 만약에 항변을 안 해서 A가 그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기판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 B는요,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어요. 1억 원 변제했다는 내용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습니다. 차단효가 생겨요. 기판력에 의한 차단효가 생깁니다. 그래서 B가요, 청구이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나 1억 원 변제했으니까 강제 집행 불허해달라. 이런 청구이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판력에 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A가 B에게 1억 원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자, 판결이 끝난 이후에 B가 A에게 1억 원을 변제했다. 이거야. 1억 원을 변제했다. 변론 종결 이후의 사유죠. 자, 그런데도 A가 승소 판결에 기해 가지고 강제 집행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때 B는요, 청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 불허해달라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거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왜? 변론 종결 이후에 변제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론 종결 이후의 사유를 가지고 청구 이의를 제기하는 거는 이거는 기판력에 반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변론 종결 전에 사유는 변론 종결 전에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그 이후에 주장하는 건 기판력에 반해요. 그런데 변론 종결 이후에 생긴 사유 혹은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그걸 가지고 청구 이의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봤던 판례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자, A가 B에 대한 1억 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거예요. B가 이거에 대한 항소를 하면서 1억 원을 임의로 지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항소심에서도 A가 그대로 승소 판결을 받고 B의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신청했을 때 B가 청구이의를 할 수 있겠냐 이게. 이게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B가 A에게 1억 원을 변제한 것이 변론 종결 전이라면 기판력에 반해서 청구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변제한 것이 변론 종결 이후라고 하면 청구이가 되겠죠. 이건 기판력에 반하지 않으니까요. 자, B가 A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시점은요, 변론 종결 전입니다. 그죠? 항소심 변론 종결 한참 전에 지급을 한 거잖아요. 1심 판결 선고되고 지급을 한 거니까 항소심 변론 종결 한참 전에 지급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 변론 종결 전에 지급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변제는 아니었죠. 다시 돌려받을 목적이었죠. 변제 효과가 발생하는 건 언제입니까? 확정적으로 변제 효과가 발생한 거는 A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걸로 확정됐을 때, 그때 이제 더 이상 돌려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때 변제 효과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에 확정적 변제 효과가 발생한 거예요. 따라서 요거는 청구 이의를 할 수가 있다. 변론 종결 이후에 변제가 된 거기 때문에 돈이 간 시점은 변론 종결 전이지만 변제 효력은
변론 종결 이후에 발생했으니까 이거를 이유로 강제 집행 불허해달라는 청구 이의는 주장할 수 있다는 게 2번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집행 권원 중에요. 집행 증서가 있습니다. 자, 집행 증서 여러분이 공정 증서 이렇게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인데요. 공정 증서를 이제 작성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뭐 A와 B가 1억 원을 이렇게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이렇게 A, B가 작성을 해서 이 차용증을 들고 공증사무실에 가서 인증을 받았다. 그게 공정증서냐? 그게 공정증서는 아닙니다. 그거는 A, B가 작성한 차용증을 인증받은 거에 지나지 않죠. 자, 공정증서는 뭐냐면요. A가 B에게 1억 원을 빌려줬다 이거야. 그리고 공증인에게 가서 이거를 공정증서로 작성해달라고 하면 공증인이 작성하는 겁니다. 공증인이 B는 언제까지 1억 원을 지급하고 이를 위반할 시 강제집행을 수락한다. 뭐 이런 문구까지 기재되어 있어야 그게 공정증서입니다. 집행증서입니다. 그러니까 작성 주체가 둘이 작성해서 확인받는 거가 아니고요. 공증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자, 8페이지에 보면은 효력을 보면은 집행력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집행 증서를 작성하면 소송을 하지 않아도 판결이 없어도 바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